네, 안녕하세요. 요즘을삽니다. 자, 오늘은 미리 알아보는 2024년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학교폭력 종합대책도 나왔었고 4월에 계속 법률 관련해서 개정 예고가 있었습니다. 법률도 그렇고 가이드북도 그렇고 다 좀 바뀔 거다라고 해서 언론에서 막 그런 거를 노출을 시키다 보니까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미 그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문의하실 때 신문 뉴스에서 봤을 때 조치 기재도 4년 이제 된다라고 하고 안 지워진다라고 하고 어떤 조치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그게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언제 내용이 좀 바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행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시고 2024년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죠. 가봐서 가이드북이랑 법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내용으로 내년 3월부터 개정된 것이 시행되기로 의결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아시고 현재와 앞으로 바뀔 거를 좀 이제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반적인 취지는 피해자 더 강하게 보호해주고 가해자는 더 세게 처벌해주고 가해자는 더 불이익 주고 이게 큰 어떤 기류입니다. 이거에 맞게 가는 건데 첫 번째로 달라지는 게 뭐냐면 가해 학생 엄정 조치에 관련된 거예요. 학교폭력 예방법상의 징계를 2호를 받았는데 기존의 학폭 사건에서 가피해자가 있었고 가해자가 징계를 2호 접촉 금지를 받았는데 또 접촉을 한다거나 또 학교폭력 재가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그냥 거의 6호 이상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법률에 넣기로 했습니다. 근데 받을 수 있다예요. 받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유도리가 있겠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의무는 좀 다르니까. 그래도 이러한 조문이 들어가면 접촉금지 위반 내지는 재가행이 있을 때는 거의 6호 이상 나온다라고 보셔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교장 긴급조치. 기존에는 학교장 긴급조치로서 사면사가 접촉금지, 교내봉사, 그 다음에 출석정지를 할 수 있었고 출석정지 같은 경우가 긴급조치 중에 가장 강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처벌이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 출석정지를 내리기 전에 미리 고지를 해야 되고 의견을 드려야 된다라는 시행령상의 조문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 학급교체, 그러니까 치료조치까지를 긴급조치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이 봤을 때 6호 조치인 출석정지만으로는 피해자 보호가 좀 어렵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학급교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주로 같은 반 학생인 경우 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이하로 최종적인 학폭의 조치가 나온다고 하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런 점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세 번째로 학폭위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두 가지 불복 방법이 있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불복 방법이 있습니다. 가해자도 할 수 있고 피해자도 할 수 있어요. 가해자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하든 피해자가 징계를 올려달라고 하든 다 고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피해자가 가해자 조치를 올려달라고 할 때는 가해자한테 바로 통지가 갔었어요. 왜냐하면 그 신청이 인용이 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조치가 올라가니까 직접적인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안내를 해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는 그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법률적인 불이익을 입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가령 행정심판을 걸었고 학급교체에서 만약에 사회봉사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불이익은 없는 거잖아요. 좀 열받겠죠. 좀 사실상의 불이익은 있는데 법률적인 불이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 절차에서 피해자한테 고지를 해주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싸잡아서 그냥 무조건 다 고지를 해서 가해자가 본인 징계를 낮추려는 취지의 어떤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한테 다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너도 의견 진술을 해라 라고 하는 의견 진술권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명문화 시킬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관건은 뭐냐면 가해자가 본인의 징계가 너무 강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하는 경우 보통 집행정지를 걸거든요.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전학 조치가 나왔어요. 근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면 그 전학 집행을 정지하는 조치를 하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학폭위에서 전학 조치 나와서 이제 전학을 가겠거니 하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집행정지가 인용이 돼버리면 전학을 안 간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가 굉장히 좀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절차에서도 피해자의 진술권이 주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근데 과연 집행정지 절차에서도 피해자 측에게 어떠한 진술권 내지는 참여권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지는 아직 조금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교원의 이제 지위 관련해가지고 우리 그 서희초 사건 때문에도 더 이런 법률을 넣은 것 같아요. 교원은 정당하게 학교폭력건을 처리하거나 학생 생활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라는 조문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솔직히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사례가 많진 않아요. 선생님께서 학교폭력 사건 처리하면서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민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선생님한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기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냥 기각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라거나 잘못했다라고 하면 보통 걸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직무유기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직무유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해야 될 일을 아예 그냥 안 해버린 경우, 하나도 안 해버린 경우에는 혐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뭔가를 본인이 액션을 했고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는 직무유기가 안 됩니다. 거의 학부모님들이 불만을 갖는 거는 뭔가 해주긴 해줬는데 제대로 안 해줬다라는 거거든요. 뭐 상대방 편을 들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법률안이 통과돼서 이제 법률에 들어가겠지만, 기존에도 선생님에 대한 형사 책임이나 민사 책임도 이제 불법행위 책임 묻는 건데, 학부모 측에서 선생님이 제대로 뭔가를 안 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 책임이 부모한테 있어요. 학부모한테. 되게 어렵습니다. 입증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도 솔직히 선생님한테 법적인 책임 묻기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보여주기식 개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솔직히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학교장 자체 해결 범위를 넓혀준다, 뭐 이런 취지로 개정이 또 이루어질 겁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 지금 현행 운영되고 있는 게 이제 네 가지 요건이 있죠. 2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하지 않았을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 지속성이 없을 것, 뭐 재산적 피해가 바로 복구되었을 것에다가 뭐 한두 가지를 없애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 요건을 완화시켜 주겠죠. 근데 어차피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아예 빼지 않는 한 결국에는 피해자가 학폭위를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미 학폭위를 신고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동의하는 거는 그 사이에 정말 극적인 합의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자체 해결권에 대한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피해자의 동의를 아예 빼는 것이 아니라면 유명무실한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지금 이제 저한테 계속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활기록부에 가해자 징계 조치가 4호 이상이면 적히죠. 그리고 그게 언제 삭제되는지 물어보시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4호 조치 이상은 4년 이상의 기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이제 명문화된 것도 아니고 시행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는 1, 2, 3호는 1회에 거쳐서 한번 유예를 시켜주는 거 아시죠? 내가 그 징계를 이행하면 안 적힙니다. 그 다음에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요. 졸업 후 2년 후 삭제가 원칙입니다. 아직까지 2년이에요. 이거는 졸업 직전에 다시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이랑 크게 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8호 같은 경우, 전학 같은 경우는 지금도 졸업 후 2년 후 삭제입니다. 아직도 4년 아니에요. 2년 후 삭제인데,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4호부터 7호처럼 졸업 직전에 전담기구 회의 열어가지고 지워주는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전학은 무조건 졸업 후 2년 후 삭제가 원칙입니다.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2023년 하반기 시점 기준으로. 퇴학은 당연히 삭제 대상이 예전부터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니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향후 2024년부터 어떻게 학교폭력 예방법이 개정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고, 또 가장 헷갈려하는 기준인 삭제 시기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학교폭력 예방법이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지면서 전문가인 저도 헷갈릴 정도로 빨리빨리 변화하고 있어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가장 최신의 정보를 앞으로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